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델을 처음 들어본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뭐예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QKV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운 거죠. 자,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AI 대학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AI 쪽으로 진학하려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면접 대비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AI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335 면접 스터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AI 대학원이 또 워낙 신설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면접 자료를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 가져왔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H대 인공지능 대학원 기출문제 좀 볼 건데 시간 많이 안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면접자 3명에 그 면접 보시는 분, 심사위원 3분 3대3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한 팀에 한 15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대답을 해야 되고 대답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패스해버리는 그런 거 있습니다. 확실히 지원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일단 3명 호명 되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탁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 다음에 자기소개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30초 정도 준다고 하고 그 30초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가이드를 준대요. 지원 동기랑 그 다음에 연구 뭐 할지 연구 계획? 그거를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30초 안에. 그래서 그냥 짧게 왜 이 학교에 오게 됐고 그리고 뭐 자기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고 그래서 한 명씩 소개를 할 거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주시는데 한 명씩 똑같은 문제를 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3분이 다 보시는 것 같진 않고 여러 방에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서로. 그래서 아예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로지스틱 회계인데 그냥 아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이랬대요. 아는 대로 다 말해보세요. 자,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왔다고 생각합시다. 딱 앉았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생각 조금 하다가 뭘까? 로지스틱 회계 뭐였죠? 저라면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로지스틱 회계란 이진 분류를 위한 방법으로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 함으로써 이진 분류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로짓이란 로그 오즈인데 여기서 오즈는 승산을 의미하고 만약 이길 확률이 Q라고 했을 때 1-Q분의 Q를 오즈라고 하고 여기에 로그를 취한 것이 바로 로그 오즈, 로짓이 되겠습니다. 일단 면접장에서는 칠판을 쓸 수는 없지만 일단 써놓긴 할게요.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 한 거다 해서 이진 분류한 거. 근데 그럼 로짓이 뭐냐? 했을 때는 로그 오즈다. 그럼 오즈는 뭐냐? 했을 때는 뭐 Q분의 1-Q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의 출력이 로그 오즈가 나오도록 잘 학습이 됐다면 얘를 시그모이드 통과시켜 가지고 Q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 Q를 보고 뭐 0.5보다 크면 1로 분류,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냥 이진 분류를 위한 거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답변이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걸 원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 네.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명 한 명 답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에서 로스는 뭘 쓰고 학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뭐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 뭐 BC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학습은 이 로스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그라디언트를 구함으로써 그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는 가장 가파른 방향을 무조건 향하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로스를 줄여 나갈 수 있고 그라디언트의 크기는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로 그 값을 그 크기를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뭐 혹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발전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던가 아담 같은 오티마이제이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로짓을 잘 출력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얻은 Q를 가지고 BC를 만들 수 있다. BC는 레이블이 Y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이고 얘를 로스로 삼으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넘기고 해가지고 합쳐요. 합쳐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Q의 Y승 1-Q의 1-Y승이 나오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라이클리드니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NLL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수식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 뭐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 그리고 바이어스에 대해서 로스를 편미분함으로써 그라디언트 구해가지고 그 반대방으로 조금씩 가는 거죠. 마침 이 다음 문제로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에다 좀 쓸게요. 근데 뭐 이미 답한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 여기서 말하면 로스 같은 거죠. 그 여러 개의 변수 각각의 편미분들을 벡터로 쌓은 그것을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라디언트는 수학적으로 항상 이 가장 가파른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로스를 가장 올려주는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현재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한 다음 로스를 줄여야 되니까 그 그라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인데, 여기서 그 얼만큼 가냐도 조절하고 싶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도 같이 곱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사실 제 수업을 들었더라면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다 나왔던 거죠. 여기서 그라디언트 AB 잡고 가장 가파른 방향 향하니까 반대방향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 다 이미 설명했고, 이런 두 가지 뭐 단점도 있고, 그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러이러한 건데 단점이 있다.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는 단점,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업데이트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나왔고, 그 방법은 그라디언트 디센트와는 달리 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라디언트를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로컬 미니멈으로부터 탈출의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도 다 여기 뒤에 있죠.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요래 간다. 비보건 추출 뭐 다 뽑고 뭐 하나만 보고 빠르게 방향 설정한다. 그리고 뭐 로컬 미니멈부터 탈출의 기회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SGD 모멘텀 이런 것도 뭐 설명할 시간은 없죠. 이거는 아담 뭐 이런 것들 차이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 함은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 한 것이다. 그래서 분류도 사실은 리그레션이라는 것이고, 로스를 만들기 위해 로짓 구하는 함수의 역함수인 시그모이드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활용하는 거요,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로지스틱 회계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활용하고요, 뭐 이진 분류를 하고요, 뭐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했을 텐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 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확률 값을 구해서 BC 로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BC 로스를 만들려면 이 확률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확률 값을 얻으려면 로짓으로부터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출력 확률 값 앞에 있는 녀석이 바로 로짓이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 모델은 뭘 학습한 거냐, 이 확률을 학습한 게 아니고 로짓을 학습한 거다 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로짓을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학습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나왔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대요. 그냥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라 탁. 그리고 뭔 말부터 해야 될까, 그쵸? 좀 곤란합니다. 좀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란 자연어 처리 중 특히 번역에 특화된 그런 모델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제안이 됐고요. 그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Attention이라는 것이 이미 쓰였지만 아래는 위에 쓰였기 때문에 흐려지는 정보에다 대고 Attention을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소스 문장 혹은 타겟 문장, 그 문장 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문장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텐션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에 더 정보를 잘 담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모델을 처음 들어본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 뭐예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했을 때 그러니까 QKV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운 거죠. QKV를 말하려면 일단 그 전에 얘기를 해야죠. 이 Q가 뭐고 K가 뭐고 V가 뭔지 이걸 다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너무 길고 그냥 개괄적으로 트랜스포는 뭔 녀석이냐, 번역에 많이 쓰인 녀석이다, 뭐를 해결했냐,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 그 다음 디테일인 거죠. 셀프 어텐션이나 그리고 그 어텐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쿼리 키 밸류를 학습한다 라는 거고, 쿼리 키 밸류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거는 더 후속으로 물어보면 이제 답할 만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사실은 디테일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K 트랜스포즈 V 뭐 나누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멀티헤드 어텐션, 그냥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냥 작은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인 것 뿐이니까 일단은 트랜스포머는 뭐냐?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좀 더 뭐 최신 내용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떼와서 또 엄청나게 발전시킨 GPT라는 그 모델이 현재 굉장히 핫한 텍스트 투 이미지 그 모델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도 최신 논문 내용까지는 뭐 그렇게 잘 몰라서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RNN이 가진 그 고질적인 문제를 셀프 어텐션과 그 어텐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결을 했다 라는 거죠. 이것도 또 제 강의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번역기를 잘 안 쓰일까? 왜 무조건 나중에 중요하냐? 뭐 이거는 다 앞에서 설명이 되는 거고, LSTM GRU가 있다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라는 거, 그것도 다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발전을 해온 방향에서 등장한 개념이고, RNN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미 앞에 내용이 있는 거고, RNN 더하기 어텐션도 문제가 있으니 뭐 흐려지는 정보에 어텐션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저런 예시까지 들 수 있으면, 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저런 얘기까지 할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조금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저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진정한 의미를 히든 스테이트에 담으려면 앞뒤를 모두 골고루 잘 봐야 된다. 근데 RNN은 뭔가 통과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하이퍼블릭 탄젠트 같은 걸 통과하면서 정보가 점점 흐릿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어떤 RNN의 구조적인 한계, 그거를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한 큐에 해결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코더가 마지막 단어만 열심히 본다, 그 시크 투 시크의 문제점이죠. 그것이 어텐션으로 해결이 됐다. 그리고 RNN 베니싱 그라디언트를 또 셀프 어텐션을 해결했다. 그리고 흐려지는 정보에 어텐션 하는 거, 그것도 역시 셀프 어텐션 해결했다. 근데 저것도 디테일이고 시간이 짧아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아는 선에서 조리 있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4가지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소문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여러 가지 또 들은 것들을 나열해 보자면,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것도 수업에서 엄청 열심히 또 했죠. 그리고 L1 레귤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뭐 설명해봐라. 자, 일단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를 설명해봐라 했을 때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부터 가면 되죠.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로스에서 웨이트의 크기도 같이 고려한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L2놈, 웨이트의 L2놈도 로스에 더해서 고려해준다 라는 거고,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은 L1놈을 더해서 고려해준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웨이트의 크기를 로스에 반영을 했더니 오버피팅을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뭐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L2놈의 제곱, 정확히는 L2놈의 제곱이죠.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가 웨이트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죠. 왜냐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렇게 제곱들을 더하잖아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때. 그래서 얘가 더해지다 보니까 이 로스에다가 기존의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와 이 웨이트에 대한 그라디언트, 웨이트 크기에 대한 그라디언트, L2놈에 대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더해진다. 반면에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절대값 같은 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을 보라는 거죠. 요거랑 요거 어떻습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는 웨이트 크게 비례하니까요. 웨이트가 크면 더 많이 고려해주고 웨이트가 작으면 그만큼 덜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L1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웨이트 크기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웨이트 크기를 줄이게 된다는 거죠. 웨이트 크기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도 반대 방향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똑같은 정도로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물론 줄이다가 얘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면 더 이상 줄이진 않겠죠. 뭐 그것도 설명에 포함해 주시면 좋고. 레귤러라이제이션도 뭐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죠. 로스의 웨이트 크기를 더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면 뭐 L2 레귤라이제이션, 뭐면 L1 레귤라이제이션.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하면 좋겠네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앞에 필요하고, 그것이 너무 크면 뭐하고 너무 작으면 뭐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얘기도 하면 좋겠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L1과 L2의 그 경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L2는 웨이트 크기가 같이 고려되니까 크면 더 많이 때리고 작으면 좀 작게 때려주니까 결국엔 고르게 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큰 놈이건 작은 건 똑같이 두들겨 가면서 웨이트 크기를 조절해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교수님들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MAP 얘기를 꺼내면은 휘둥그레해지는 거죠.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로스는 포스테리오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맥시멈 A 포스테리오리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사전 확률,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웨이트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뭘로 고려했다? 가우시안으로 가정했다라는 것이고,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뭘로?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답하면 뭐 찢었다고 보면 됩니다. MAP까지 나왔다면 뭐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고려하면 MLE, 요것까지 고려하면 MAP, 요것만 고려하면 MLE, 요것까지 고려하면 MAP다. 근데 L2는 가정한 게 다른 거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다르게 가정한 것 뿐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이외에 뭐 오버피팅 방지 방법들, 뭐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뭘 해보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쭉 저렇게 나열해 볼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은 뜬금포인데, 최적화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런 게 있었대요. 최적화가 뭔가요? 좀 난해합니다, 질문이. 예, 어려워요. 뭐라고 해야 될지. 최적화 그냥 최적화하는 거지 뭐. 그쵸?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파라미터를 찾고자 하는 것이 최적화가 되겠고, 특히 딥러닝에서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최적화가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서 발전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던가 뭐 아담과 같은 미니배시 SGD 계열의 최적화들을 뭐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좀 하셨다면 그 경험을 좀 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최적화를 써봤는데요, 이러이러한 차이가 좀 보였습니다. 뭐 확실히 뭐 아담이 만만하게 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가 적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첫째, 데이터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뭐 비용을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 아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의도한 문제 같아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더 뻥튀기 해서 불려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사진이 있으면 뭐 돌려도 강아지, 이것도 강의 자료에 있죠. 오버피팅 방지 방법인 거죠. 돌려도 강아지고 잘라도 강아지고 밝아도 어두워도 강아지고, 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려먹는 것이 바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에 데이터는 아마 정답,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보단 정답이 없는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자기지도 학습 방법을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교수님들이 눈이 휘둥그레해지죠. 이놈 뭐야? 그래서 자기지도학습 볼까요? 자기지도학습이란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데 데이터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풀려고 했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새롭게 정의해서 풀어본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한 문제에서 레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지도학습인 거고, 저 오른쪽에 예시는 이제 랜덤하게 파란색 패치 위치 찾아서 대충 잡고, 그러니까 파란색 패치 위치를 대충 잡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3이 튀어나오도록 학습, 그러면은 사전 학습 되는 거고, 약간 고친 다음에 제대로 풀고 싶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분류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프리딕션을 제안했다 라는 거. 그리고 요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많이 쓰니까요, 이것도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많이 쓴다. 그래서 그거는 같은 출처면은 같은 비슷한 값이, 다른 출처면은 다른 값이 나오도록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데이터가 적을 때 학습할 수 있는 거. 뭐 사실 저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최신은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조금 억울할 수는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VIT 그리고 셀프 어텐션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셀프 어텐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굵직굵직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블로그 글이라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T란 비전 트랜스포머의 약자로 이 트랜스포머를 비전에도 써보자 라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대문자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죠? 예를 들어 이미지를 패치로 쪼갠다고 했을 때 이 각 패치를 임베딩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워드 임베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즉 이 이미지 하나를 하나의 커다란 문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고 너무 강사 톤이었죠 그거는. 그래서 이 이미지에도 되고 셀프 어텐션 하면은 각 패치 간의 관계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이미지를 분류를 했더니 CNN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끌어냈다는 그 모델이 바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 셀프 어텐션은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그렇죠.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혹은 그 해당 단어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 단어 간의 관계도를 활용해서 어텐션 스코어라는 것을 계산해내고, 그를 통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의미적으로 더 의미 있게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셀프 어텐션이죠. 네, 요 정도고요. 사실 제가 답한 것도 제 생각인 겁니다. 사실 딥러닝은 그렇잖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를 잘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말을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트랜스포머요. 트랜스포머란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벌면서 일단 어떤 순서로 말할까 그거를 좀 정리하고, 트랜스포머란 뭐 몇 년도에 나왔고요, 뭐 뭐를 위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설명한다. 뭐든지 이 단어를 처음 접한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거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건 좀 그래요. 트랜스포머 제가 써봤고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대학원에 좀 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제 힘 받아가시고요. 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